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에 내놔도 너무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반도체 토론회 발언에 전문가들도 비웃는다는 보도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기사에 채팅이 5,000개가량 달렸었죠. 최근 KBS에선 윤석열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622조 투자, 일자리 300만 개 창출, 이런 제목으로 크게 보도했습니다. 당민의 KBS 아니랄까봐 저런 식으로 보도하면 대통령이 622조를 투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건 민간 기업의 투자 계획을 그냥 발표한 것 뿐이고요. 향후 47년까지 23년간 투자하겠다는 금액입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반도체 클러스터를 핑계로 원전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겠다고 밝힌 거고요. 이러니 여러 번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구나. 다시 말하지만 LNG 발전소에서 나온 전기를 쓰면 아리백 못 맞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즉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반도체 산업보다 원전 산업에 더 관심 있어 보이고 지역균형 발전보단 수도권 개발 사업에 더 집중하는 것 같다. 어떻게 걱정을 안 할 수가 있겠냐, 이런 비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도 보시다시피 나라가 걱정이다, 입만 열면 무식이 철철 넘친다, 얼굴도 보기 싫다,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김동연 지사도 이에 대해 일침을 날렸죠. 탈원전하면 반도체 산업을 포기해야 된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 세계 트렌드를 모르는 무식한 얘기다, 지금 수출길 막히는 거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 이런 반응까지 이어진 만큼 어딜 내놔도 정말 부끄러운 대통령이고요. 하루빨리 끌어내려야 된다는 얘기가 많은 공감을 얻는 것도 이런 데 있는 거라 봅니다. 이런 와중에 한동훈 위원장은 네거티브 방패부대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당이 우위에 있는 사안에도 타이밍을 놓쳐서 민주당에 밀리는 경우가 많다고요. 지금 언론에선 이따위 보도를 쏟아내서 망신이란 망신 제대로 당하고 있는데 도대체 얼마나 더 띄워줘야 만족을 하렵니까? 양심도 없단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네거티브 타령할 게 아니라 지금 불붙은 국힘당 내 분열부터 제대로 대응하는 게 비대위원장 역할 아닐까요? 오죽하면 대통령실에서도 최근 한동훈 돌발 발언에 우려를 하고 있다, 공천 신뢰성을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입장을 전했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한동훈 발언을 보고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래대연합도 아주 별소리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심대로면 신당이 100석이 가능하다고요? 김종민 의원 정치 하루 이틀 한 사람도 아닌데 어쩜 저런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어젯밤 이런 단독 보도도 나왔는데요. 미래대연합의 신임 대변인이 뺑소니로 벌금형 전력이 있었다는 게 드러난 겁니다. 이런 이에 대해서도 기가 차단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준석 신당도 시작부터 여러 망신을 당하고 있는데요. 색깔과 개념은 안철수 씨가 다 했던 거다, 민주당 당원 당규는 왜 베끼냐, 이런 비판까지 나왔고, 어제는 노인 지하철 무임 승차를 폐지하겠다, 이 공약을 냈다가 엄청난 논란을 키웠습니다. 대한노인회에선 폐류나 망나니 짓이다, 노인을 학대하는 주장 아니냐, 이렇게 비판에 나섰고요. 이후로 이준석 씨는 피드백 감사하다, 이거 사실상 또 조롱하는 거 아닙니까? 청년과 노인층을 전형적으로 갈라치기 하는 정치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이외로도 이상민 씨는 몸값이 확 떨어지고 기껏해야 조선일보 같은 데서 저렇게 실어주고 있는데요. 참고로 민주당에선 말 같지도 않은 문자를 배포했던 총리실 소속 공무원을 고발에 나섰습니다. 따박따박 대응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보고요. 이재명 대표는 할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비군 1년 단축, 장병 수당 지급, 2030의 목소리를 더 경청하며 직접 군부대에 방문해서 현장의 목소리까지 듣는다고 합니다. 관련한 2호 공약은 23일에 발표할 예정이라 하고요. 25일엔 지역거점 대학 육성 공약도 발표한다고 합니다. 지난 대선 때부터 군인 처우 개선 관련해서 꾸준히 목소리 내온 만큼 주위에도 널리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공약 공부 열심히 해서 보다 더 알기 쉽게 전하고 어제처럼 토론방송 나가면 더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의 최고의 발언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을 포함한 대한민국 공직자들의 첫 번째 업무는 영토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중에 정말로 중요한 일은 그야말로 안보와 평화입니다. 민생과 경제도 중요하지만 이 민생과 경제의 밑바탕이 바로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반도의 평화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북한이 민족관계까지 부정하면서 대한민국을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를 맞받아서 몇 배로 응징하겠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러다 진짜 전쟁 나는 거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안보 전문가들이 한반도에 전쟁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평화가 곧 경제인데
우리나라 증시가 연초부터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 사태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민생 경제 위기로 고통받는데 이제 안보 위기까지 겹쳐서 우리 국민들의 삶이 극도로 위축되고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적대적 행위를 중단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할 그런 지혜를 발휘해야 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미사일 도발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적대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무모한 도발을 지속할수록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고 우리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심화될 것입니다.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도 거듭 말씀드립니다. 한반도 평화는 경제와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북한에 본때를 보이겠다면서 평화의 안전핀을 뽑아버리는 그런 우를 보면서는 안 됩니다. 북한에 대한 적대적 강경 정책을 전환해야 합니다. 긴장을 낮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강대강 대치로는 평화와 번영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옆집에서 돌멩이 던진다고 같이 더 큰 돌 던져서 더 큰 상처를 낸다 한들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강경하게 대치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거 기본적으로 필요하지만 싸우지 않아야 합니다.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진짜 실력이다.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대통령의 책무라는 사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여당의 거부 정치가 끝이 없습니다. 국정을 책임져야 될 정부와 여당이 오로지 거부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정부가 건의를 하겠다고 합니다.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할 것 같습니다. 대체 거부 말고 이 정부가 하는 게 뭡니까? 거부가 아니라 뭘 할지를 내놓으십시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 뭘 하겠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후보 때 공약했던 수없이 많은 약속은 다 어디다가 팽개치고 또 공약하고 있습니다. 공약하면 못합니까? 지금 공약을 할 게 아니라 정부 여당은 할 수 있는 일을 즉시 해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이 협조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바로 개정합시다. 거부하지 말고 할 일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부 여당이 할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